자, 7번부터 보면 되는데, 일단은 좀 말 나온 김에, 짧게만 좀 조언을 드리면, 진짜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잠이 적어서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면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 밤새는 거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에 막 4시간, 3시간 갇혀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제가 중간고사 때 지금 보면 4주차 때 제가 거의 월부터, 그러니까 한 주 7일을 일했는데 4주차, 5주차 때 그때 한 1시, 2시쯤에 출근하면 새벽 5시에 집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면 해가 떴을 때 집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일한 거 쭉 보면은 너네는 느꼈을런가 모르겠는데 조금 빈틈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타도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잘못, 그러니까 이거 넣었어야 된다 하는데 까먹고 빼먹었거나 그런 좀 자잘한 기술적 실수를 꽤 많이 저질렀어요. 좀 물론 사소하긴 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 그렇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잠이 진짜 중요하고요. 고3이 하루에 6시간도 안 자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역설적으로 밤을 새서 성적이 안 좋아요. 밤은요 언제 새는 거냐면요 시험 전날 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밤을 새는 건 시험 공부 입장에서 대단히 미친 짓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뇌를 돌려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가 멈춰요. 잠을 안 자면.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개고생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 뭔가 내가 늪에 빠진 기분이 들어요. 뭔가 막 허우적대는 느낌이야. 뭔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장악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냥 다 점수가 6, 70점대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나오는 점수가 6, 7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빵꾸나는 과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는 성적을 얻는 과목이 아예 없거나 최악이라면 그나마 선방하면 한두 과목 정도밖에 생기지를 않아요. 그게 보통 사회계열, 과학계열 과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잠은 꼭 자라. 그리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잡생각 들 거고요. 다른 거 막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럴 거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막 성공한 사람들 막 공통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제가 공통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남들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열정.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끈기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더럽게 잘해요. 시간을 너무 넘사벽급으로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애들이랑 성적이 안 좁혀지지 좁힌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좁힌 적이 없을 거예요. 백마고 전교 1등이랑 너네는 간극이 계속 벌어져 있어. 그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1번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실증 나기 마련이고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어요. 가끔. 하기 싫을 때 많아. 집에 가고 싶고 오늘도 솔직히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백마백석 정말 이 쌍놈의 새 학교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도 새벽 4시에 가게 생겨서 어제 새벽 4시 갔거든요. 어제가 아니네요. 그럼 아까죠. 그러니까 요즘 13시간에서 15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왜 성적이 좋은 애들을 못 이기냐면 걔네는 애초에 여태까지 공부한 양이 많지. 근데 계속 못 이기는 이유가 공부를 13시간, 15시간 제껴대는데 어떻게 이겨? 지금 오늘 1등한 애 시간 봤지? 66시간. 1위랑 2위가 시간 차이가 10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초에 간극을, 그러니까 1등은 계속 무슨 생각이냐면 네가 열심히 해? 한번 해봐. 나도 더 열심히 해볼게. 막 이래버리니까 못 좁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친 나라라고. 대한민국이 유일하잖아요. 지금 세계 10위, GDP 10위 안에 찍은 나라 중에 밑에서 허우적대다가 치고 올라온 나라 있어? 다 기존 선진국이잖아요. 아니면 인구빨이던가.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미친 나라라고요. 니네가 지금 미친 짓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미친놈들 사이에서 섞여갖고 니네가 아마 힘들 건데. 그래서 교육열이 미친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이 엄청 피 터지고 정말 살벌한 수준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애초에 니네가 그렇게 미치고 정신 나간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대한민국의 GDP 성장과 빗대서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는 앞에 선배 세대들이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와서 우리 세대가 생각했을 때 부당한 것들. 야, 네가 무슨 아직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돈을 달래? 안 닥쳐? 이렇게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들. 지금 대한민국 위기다. 성장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니네 월급 올려주고 복지 올려주면 그러면은 대한민국 누가 키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 되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장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 성장통에서 오는 고통을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SNS 하고 싶은 거 비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서 겨우 비벼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하고 본능적인 행동을 그러면 억제할 수 있도록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한테 유혹이 될 만한 걸 다 뿌리치고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용단을 내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그래서 그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뜨거운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뜨거운 동기가 있어야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니네 진로 하는 거야. 그래야 그냥 공부할 수 있어요. 전교 1등이 그냥 공부하는 이유도 자기가 그걸 통해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뒤지게 잘 써야 된다. 영어만 1등급 나오면 뭐합니까? 수학이 5등급이면 그냥 병신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잘 쓰셔야 된다. 시간을 많이 넣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거 절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제일 현명한 게 뭡니까? 빨리 하고 빨리 쉬는 거야. 너네가 제일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나는 20대 초반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내 롤모델이었냐면 졸라리 바쁜 사람. 과 활동하랴, 동아리 활동하랴, 학교 공부하랴, 연애하랴, 막 이것저것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쁜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요. 할 거 다 하고 디아블로 게임하다가 성적 전교 1등 나오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빨리 하고 쉬어야지가 모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도 그런 놈이 이깁니다. 알겠죠? 공부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네 경제학에서 배워. 인풋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핏이 계속 깎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네 최적의 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 본인이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제가 딱 잘라 얘기할게요. 일단 최소 10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공부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견디기 힘든 구간이, 마의 구간이 12시간이고요. 그리고 14시간은 절대 넘으시면 안 돼요. 14시간 넘기지 마세요.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절대값이 14시간입니다. 그래서 14시간 안까지 공부하고 14시간까지 다 했으면 쉬세요. 그리고 14시간이 최대 풀캐파야. 10시간과 14시간 사이에서 본인이 최적의 시간대를 찾으세요. 그건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 12시간은 넘기면 딱이다. 그래서 12에서 14시간 사이에 공부하셨으면 그만 공부하고 놀아.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며 진짜 진도 나갑시다. 41번이요. 알겠죠? 그래서 3개만 명심해. 그냥 참아. 너네 지금 수능 150일 남았으니까 500일만, 딱 500일 남았어요. 좀 있으면 500대 깨지시겠네. 수능 500일 남았으니까 500일만 참으세요. 알겠죠? 자, 카운터 쉐이딩. 카운터가 뭐예요? 카운터는요, 반이란 뜻이에요. 반대. 쉐이드는 그림자를 들이우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림자를 들이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써 있던데 한자로.
counter shading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unter shading은 is a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플랫이 뭐예요? 평평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래. 근데 그게 뭐를 준다? 동물한테 위장 효과를 준대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특징을 주는 거겠지.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냥 쓸게요. 카운터 쉐이딩은 시각적 평탄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위장 효과를 제공한다. 아, 요거는 빨간색으로 쓸까요? 위장은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러한 시각적인 평탄화 덕분에 동물들은 위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그대로 보면요.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자,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쳐.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 있어요. 해가 좀 아프네. 자, 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bove가 illuminate, 조명을 비추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명이 비추겠죠. 그러면 the object will be brightest on top. 여기가 제일 어떻게? 당연히 여기에 조명 쐬니까 여기가 제일 밝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toward the bottom. 자, the bottom,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점차 어두워지겠죠? 그지? 그림자가 생길 테니까 이렇게. 그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햇빛이 비추면 여기는 상식적인 거예요.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 가장 밝고 아래쪽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자, 뻔한 얘기하니까 여긴 딱히 괄목할 만한 건 없어요. 이러고 바로 넘어가서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This shading, 이 그림자, 음영이 물체에게 뭐를 줘요? 깊이를 주고, 그래서 이게 모양을,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가 뭐를 만들어내니까? 물체에 뭔가 깊이를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림 그릴 때도 그림자 같은 거 이렇게 칠하면서 어떻게 좀 더 입체감을 살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입체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음영이 입체감을 만들어서 여긴 밝고 여긴 어둡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음영이 생기면 입체감을 통해서 우리는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Thus,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substrate는 밑에 깔려 있는 거란 뜻이야. 그래서 밑바탕이죠. 밑바탕이랑 똑같은 색깔로 정확하지만 획일화된 색으로 쭉 똑같으면 it will be easily visible when illuminat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배경이 있어. 예를 들어 배경이 초록색이야. 그리고 오브젝트도 초록색이야. 그러면 안 보이겠지. 색이 똑같으면. 근데 조명 쬐면 어떻게 돼요? 음영이 생기면서 여기 뭐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쉐이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쬐지니까 내가 아무리 밑바탕에 있어도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카운터 쉐이딩을 통해서 쉐이딩으로 안 보이게 하면 되겠네? 그럼 나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플랫이라고 하는 거야. 왜? 오브젝트가 뎁스가 느껴지면, 깊이가 느껴지면 어떻게 돼? 얘가 입체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평탄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그 얘기야. 이제 좀 쉬워졌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된 건 당연하죠. 그래서 햇빛이 비쳐서 음영이 생기면 깊이감이 형성됨. 즉
요거를 저는 입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배경색이 동일하더라도 음영 때문에 눈에 띄는 거죠. 그럼 카운터 쉐이딩은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ost animals, however,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음영을 파괴하면 되겠네. 이렇게 쬐면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얘 자체 형태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어둡게 하고 여기를 좀 더 상대적으로 밝게 하면, 이렇게 음영 비쳤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밝아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밝아지고 하면서 평탄화가 되겠죠. 그렇게 조절한다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그래서 the darker back is lightened and the lighter belly is shaded. 그래서 밝은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해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뭐였지? 애초에 어차피 어휘 문제였네.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눈에 띄어서 생존에 위협되죠. 그러니까 카운터 쉐이딩을 통해서 위쪽은 현우야 원래 어땠어? 원래 위쪽은 밝아 어두워? 원래 밝은 편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더 어둡게. 반대로 아래쪽은 정현아 원래는 어두워 밝아 당연히 어둡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더 밝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평탄화라고 한 거야. 이 두 개 때문에. 그럼 딱 여기 보면 너네 같으면 뭐 하고 싶어? 이 과정을 이해해서 평탄화로 이해를 해야 이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지. 그지? 누가 봐도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면은 저라면 여기 빈칸 추론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10번 This pattern of coloration or counter shading destroys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in the organism. 그래서 한 유기체의 형태를 시각적 인상을 어떻게 파괴한다는 건 원래 보이는 대로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라면 요거 시험 문제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쉐이딩을 통해서 유기체의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 이게 결국은 뭐다? 원래 보이는 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뒷 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얘들아, to blend in with its background 밑줄 그어놓고 이 지문에서 이걸 이 의미와 상응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하면 무슨 단어 쓸래? 여기랑 똑같은 거. 자, 이 부분 밑줄 긋고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이 지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시오라고 하면 니네 뭐라 할래? 캐모플라지죠. 그러니까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의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의미 추론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보이지 않게 해서 위장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이는 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결국 위장 효과를 얘기하는 거랑 같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지문은 누가 봐도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내용을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내용 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해 못했지, 처음 읽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곡소리도 나고 한숨도 나고. 잘 되고 있네. 자, 넘어갈게요. 8번. 8번 넘어가면 안 되지. 자, 지문 정리하죠. 다 썼어요? 자, 7번은 출제 유력합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저라면 겁나 어렵게 낼 것 같습니다. 이건 서술형도 출제될 수 있어요. 카운터 쉐이딩은 시각적 평탄화로 동물에게 위장막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카운터 쉐이딩, 시각적 평탄화로 동물에게 위장막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자,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의미도 되고요. 빈칸도 되고요. 그 내용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렵게 해서. 이 글을 읽고 잘못 응답한 학생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그래서 비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휘 판단으로도 출제할 수 있고 요약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이쁘게 나오고요. 객관식으로도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뭘로 내든 이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딱 시험 문제를 폈는데 배점이 3.8 넘어간다? 긴장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다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도 문법도 어휘도 싹 다 공부하세요.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이랬는데 쉽게 나오면 뭐 개꿀인 거고요. 그럼 시험 겁나 쉽게 나왔다는 소리죠. 어려운 문제를 쉽게 내는 거니까. 어렵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렵게 나오는 게 행운인 거예요. 중간고사가 그래서 지옥이었던 거죠. 오히려 너네한테 안 좋았던 겁니다. 중간고사 객관식만 나왔잖아요. 네, 중간고사는 쉬웠어요. 왜냐면 서술형이 없었거든요. 자, 어휘연구 blind는 무슨 뜻이에요? 맹목적인이라는 뜻이죠.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unquestioning,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들인다. uncritical, unreasoning 같은 단어로 좀 바꿀 수 있고요. 특히 A2 같은 경우 same은 지금 다른 지문에서도 계속 내고 있는데 identical, equal, corresponding은 인간적으로, 특히 identical은 꼭 아셔야 돼요. 완전 같다라는 뜻이에요. reduce는 단어 쭉 나열했는데 솔직히 다 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고로 단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문법은 그나마 좀 낼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쭉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based on은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콤마 꼽살이 없이, 콤마 없이 그냥 안에다 툭 넣어서 하는 거는 싹 다 무조건 동시동작이에요.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구가 조사를 했어요. 선입견의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기반을 둔 채로 맹목적인 가정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아니면 prejudi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로 보셔도 뭐 무방하기는 합니다. 상관없기는 해요. 자, A2. One of the people had a name that suggested. 자, suggest 여기서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A name that suggest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suggest가 뜻이 뭐예요? 자, 여기선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안하다였으면 뒤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조동사 should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be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be가 아니라 그냥 동사 썼죠. 그래서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그러니까 유사한 민족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배경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암시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제안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포인트다. 동사 suggested에 맞춰서 were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여기 that은 show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하죠. 그래서 명사니까 접속사 that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they then applied prejudice to those assumptions.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나서 선입견을 적용시켰어요. 이러한 assumptions, 가정들에. 그래서 to the point, 어느 수준까지 적용을 했냐면요. 하고 선행사가 포인트고 prejudice, where이 관계 부사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냐면 they actually allowed that prejudice to reduce. allow가 나오면 여기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이건 뭐 중딩문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require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목적어가 나오면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허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다 투부정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문법은 다 별로 중압감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중요한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요거 suggest 뒤에 동사 그냥 조동사 없이 쓴 거랑 두 번째 여기 where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지점까지로 라고 하니까 요거는 at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문법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 두세 개가 조금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으니 중요한 부분은 참고하고 외우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46쪽에 저 문장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where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t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점까지로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장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관계부사 나와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읽어보죠. 자, 1번. A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ic cost of prejudice based on blind assumptions. 자,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을 한 선입견이 갖는 경제적인 비용이래요. 자,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한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입니다. 뭔가 맹목적인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코스트라고 하니까 얘는 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출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부정적으로 서술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researchers gave a group of Danish teenagers. 자, 덴마크의 청소년 애들한테 choice of working with one of two people. 두 명 중 한 놈이랑 같이 일하면 너 누구랑 할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the teenager had never met either of them. 당연히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어야 고르기 쉽겠죠. 그래서 one of the people had a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to the teenager. 자, 한 그룹은 뭐를 했대? 조금 비슷한 출신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했대요. 근데 반대로 다른 쪽은요. 조금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일하도록 하라고 했대. 현우야, 네가 나중에 23살, 자, 군대 딱 갔다 와서 찍고, 저녁 찍고, 자,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알아요? 워킹 홀리데이? 들어본 적 없어요? 워킹 홀리데이는 좀 줄여서 워홀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자 협약을 맺은 나라들 중에 무비자로 180일이었나? 아무튼 며칠 동안 무비자가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행 비자나 무비자는 가서 수입을 내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여행을 왔으면 와서 돈이나 쓰고 꺼져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서 알바를 하고 싶으면 그 단기 일할 수 있는 알바를 그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일하면서 이제 여행하는 걸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요. 그게 1년인가? 1년이었던 것 같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옛날에 알았었는데. 어쨌든 그걸 갔어.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제 호주나 이런 데 가면
농장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 많이 줘. 한 달 개빡세게 일하면 3, 400 받아요. 돈 많이 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한 3, 400 받는 농장을 갔어. 우유 젖짜고 애들 관리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너랑 같이 일할 사수를 고르래. 한 명은 모하메드야. 그리고 한 명은 김준이래. 누구 고를래? 속 특이한 새끼네. 자, 왜요? 어, 거기서까지 한국인 만나고 싶지 않아? 살라? 신기하네. 근데 먹는 거 달라서 같이 못 살걸? 걔네 그거잖아. 돼지고기였나? 이슬람이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자, 저기 이제 안 가봤으니까 하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제시했으니까 내용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두 집단에서는 유사한 출신과, 그냥 이렇게 쓰자. 유사한 출신, 완전히 다른 출신이라고 정보를 받았어요. 그 외의 정보는 전무한 상태죠. 그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실험 제시된 거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6, 7 볼게요. 결과가 어땠나? The study showed that the teenagers were prepared to earn an average of 8% less if they could work with someone they thought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group. background. 자,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 저기 10대들이 were prepared to earn 덜 준비가 됐었대. 평균보다 8%더 덜. 그러니까 덜이니까 부정이죠. 만약 얘네가 일할 수 있었다면 they thought came from the 같은 곳에서 온 사람이랑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평균보다 8%못 벌었대요. 그럼 이게 부정이죠. 그리고 이 편견은 확실히 명확했어요. 뭔가 그 뭐지? 주요 민족에서 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이씨 이런 쪽에서 온 친구인 경우에 여기서 그나마 성씨 가장 적은 애가 아마 고씨겠네요. 고씨가 여기서 제일 적겠죠. 그러면 이제 고씨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김씨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 편견은 확실했대요. 그래서 음, 자신과 출신이 뚜렷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평균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거죠. 자, 8번부터 10번. The teenagers were blindly making assumptions about the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s. 그래서 8번에서 얘기하죠. 10대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맹목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야. 그냥 성씨만. 그러니까 왜냐면 현우가 아까 만약에 지금 모하마드를 골랐지만 김씨를 골랐는데 한국인이란 이유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 모하마드가 계좌라고 김준 씨는 여기 온 지 3일밖에 안 됐고 좀 뭔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애야.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런 애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맹목적으로 고르게 돼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보다 수익이 덜 나왔다라는 건 이제 경제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못 번 거고요. 맹목적인 가정이라는 건 자신과 출신이 뚜렷이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래서 프레주디스를 적용시키면 실제로 오히려 잠재적인 수입을 줄게 했다, 감소시켰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입견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하메드를 고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무슬림이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 먼 민족이잖아요. 무슬림 혹시 만나본 적 있는 사람? 일산 사람 더 희박할걸? 너네 조선족은 만나봤어? 아, 당연히 연진을 만나봤을 거고. 조선족 만나봤어요? 조선족도 쉽지 않아, 일산 사람은. 중국에? 어디서? 아, 있어? 아, 있구나. 누구, 뭔데? 아, 진짜 중국 사람이야? 아이, 뭐야. 어. 아, 위로 올라가면? 우리 다 잡탕이야. 특히 나 김씨잖아. 내가 가서 족보 샀어. 난 아니야. 일단, 양반이 해봐야 7%인데. 니네 양반 전체 조선 인구의 7%야. 근데 내가 뭐 몇 대 손에 뭐 그거 다 개구라야, 그거. 일단 나는 확실해.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새벽에 엄마가 깨면 되게 추하게 일어나. 어허허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마님이 날 깨웠구나. 이 마님 DNA가 일 넘어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는 양반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제주고씨야? 제주고씨. 고는 거의 다 제주고씨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뭐하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모하메드를 우리가 고르긴 좀 더 무서워요. 왜? 우리한테 너무 먼 사람들이거든. 근데 알고 보면 걔네가 일을 진국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맹목적인 선입견을 적용시킨다는 게 우리 뭐랑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확증 편향이죠. 어쩌면 확증 편향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너무 진부하고 쉽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실험이 나오는 경우는 40번 한 줄 요하고 내기가 딱 좋은데,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맹목적인 선입견을 적용시키면 경제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자, 맹목적인 선입견을 적용시키면 경제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저 하나만 보시면 돼요. 문법도 애매해, 어휘도 애매해. 그래서 이거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며, 자, 임시로 제가 나눠드린 9번, 10번 교재 피셔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은. 너네가 진도 제일 빠르겠지? 내가 한번 학교 한번 물어봐봐. 너네 지금 학원에서 어디 나가냐? 애들이 막 얘기하겠지? 막 뭔가 니네보다 한참 늦은 것 같으면, 우린 9번 이미 어제 10번 했는데? 라고 딱 던지면 갑자기 걔네 똥줄 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리전을 거세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린 14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반성할게요. 반성할 것도 자신게. 오늘 받았는데. 연재 오늘 받았지? 그러니까. 오늘 받아서 오늘 진도 나가는 거 개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얘네 지금 내일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내일 받는다며. 그러니까. 음. 그래서 내일 수업하면서, 나 이거 어제 학원에서 했는데 딱 한마디 딱 던지십시오. 애들한테 심리전 방역 도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너네도? 나도? 이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고. 그러겠지? 내가 그냥 괜히. 왜냐면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 시중 자료가. 아예 안 올라왔어. 이거 나 아까 모의고사 일일이 다 복붙해서 붙여갖고 다 만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요. 자, 9번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해설해드렸던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추 알고 있을 거니까 바로 그냥 진도 나갈게요. 자, 현우가 나무 했던 그 교재, 그 지문. 자, 요거 어휘는 역설적으로 조금 내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뭐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서 몇 개 좀 잡았는데 니네가 보면 알잖아. 단어가 다 너무 쉬워. 심지어 A2의 same은 방금 하고 넘어왔죠.
identical, corresponding, equal. 이거 했던 거죠. 제발 identical은 꼭 외워줘라 라는 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건 A1의 shared랑 collective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A1과 A4예요. 그래서 공통,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shared, collective, general 같은 단어는 꼭 알고 계셔라. A3의 transform에 있는 단어들은 다 본 적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어보다는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법 좀 보겠습니다. 문법도 뭐 없어요. 자,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자, revealing은 이따가 문장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자, 분사구문이에요. 콤마하고 이렇게 끊겼죠. 이 분사구문인데요. 분사구문 콤마하고 뒤에 쓰면은 뜻 뭐라고? 정연아? 결과. 그래서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한다?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분사구문은 준동사죠. 준동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그쵸.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교육이 밝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은 저 핵심에 집중을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주장 느낌으로 분사구문을 해석하시면 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밝혀내야 됩니다. 방식들을. 근데 그 방식들 내에서라고 하면 되죠. 근데 너네 the ways라고 하면 how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how를 파괴해서 저를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그럼 뭐 쓰면 돼요? 동격 접속사 that 쓰면 되죠. 그래서 init는요, 동격 접속사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 which로 교묘하게 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격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어. 자, 그래서 revealing that the ways that the branches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tools for thinking. 자, thinking이 주어가 아니라 tools가 주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em, s가 아니라 그냥 stem이라고 했죠. 하나 더 나오는데 뒤쪽에 어딨어? 여기 linking the disciplines가 아니라 linking, 동명사가 주어니까 여기는 comes라고 해서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P-3은 수의 일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4개는 너무 애매모호하죠. 자, 그 다음에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is core. 그래서 이 핵심으로부터 비롯된대요. 생각을 위한 도구는. 그러면서 뭐 한데 콤마하고 분사구문으로 엮여 있죠. 제공합니다. A common language. 공동의 언어를. 그래서 얘도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with which는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하긴 하죠. 그지?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나와야 돼? 선행사. 그죠? 선행사가 뭐예요? common language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이러한 공동의 언어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죠. practitioners. 실천하는 그게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현역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현역 전문가들이 아마도 공유할 거야. 그들의 경험을 뭐와 함께? 이 공동된 언어와 함께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해석했을 때 뒤에가 다 완전히 있어요. 시야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인데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알겠죠? 왜냐면 전치사는 명사랑 같이 묶여서 구를 만들죠. 너네 전치사구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해? 첫째, 형용사 역할. 둘째, 부사 역할. 이게 지금 부사 역할 하잖아. 그 공동의 언어와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사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되게 쉬운 문제인 게 그냥 주어랑 목적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간단하죠? 끝. 제일 쉽습니다. 관계사 문제가 문법에서. 자, 문법은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나올 거라면 영작을 시켜야 되는데 영작도 그나마 요거밖에 없고요. 왜냐면 니네가 분사구문을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의미상의 조어를 놓쳐요.
그래서 여기서 reveal이 뭐야 하면 knowledge라 그래. knowledge가 아니라 뭐 해야 돼? education이라고 해야죠.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잡을게.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라고? education이라고. 이제 이것만 조심하세요. 의미상으로. 끝. 이 정도 보시면 이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5쪽 논리 독해죠. 오, 잡았다. 오는 뭐야? 아, 10번 못 나가도 문법까지는 나가면 되죠. 못 나가면 말고요. 못 나가면 목요일에 하면 되지.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거 편집하느라 너네 자습 시간 좀 많이 준 건데 목요일은 그거 빼면 되잖아. 그지? 무조건 14번까지 뺄 겁니다. 됐죠? 우주 최강의 복수 진도 수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education, 교육은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교육은 반드시 지식의 나무에서 트렁크, 기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둥을 집중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각각의 나뭇가지와 이걸 뭐라 해요? 나무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트윅이 뭐냐면 Guardians of the Galaxy 봤어요 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 그루트가 죽어갖고 조그매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트윅 막 이런단 말이야. 조그만 나뭇가지를 트윅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무에 트렁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브랜치고요. 이게 트윅이야. 잔가지 그래. 잔가지다. 잔가지. 그래.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여줘야 된대. 다 어디서 뻗어진다고? 다 하나의 핵심의 공통 코어에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대. 교육은 반드시. 그래서 제가 수능 가르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능은 영역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핵심 코어에서 출발한다 봐요. 뭐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니네가 결국 모의고사 점수가 낮은 이유. 뭘까요? 아니,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건 고3 때 하시면 돼요. 전략은 고3 때 알면 돼요. 전략이라는 건 별거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영어에서 도표 문제는 5번부터 풀어라. 이건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서는 어디만 듣고 풀어라. 이게 다 전략이야. 근데 그거 내가 알려주잖아. 그건 아냐 모르느냐에서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고3 때도 돼. 근데 고1, 2 때 니네가 안 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그리고 니네가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 그런 이유가 사고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해. 그냥 읽어요.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력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 사고력 올리는 법 딱 하나예요. 말고. 아, 그럼 그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생각하는 힘이잖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Why? 왜요? 우리는 초딩 때, 초딩이 되기 전까지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 왜요인데,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뭐요가 되죠. 숙제 왔어? 뭐요? 자, 이럴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요? 뭐 갑자기 센터가 모아져요. 근데 사실 제가 멍청했던 순간들도 꽤 있었거든요. 학업적으로나 그냥 지능적으로나. 전 지능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렸을 땐 진짜 심각하게 멍청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라는 인지가 생기기 시작한 게 나에게 집중했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왜에 집중했을 때예요.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어 1등급 판가름한 국어 1등급을 판가름해내는 방법 되게 쉽다. 얘 1등급인지 아닌지는 한마디만 딱 하면 돼. 국어 비문학이랑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똑같죠 뭐 라고 하면 걔 1등급입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난 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어떻게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다 같다고 하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문학은 답이 있어요? 2018학년도인가 17학년도인가 그때 현대시 나왔던 그 작품 그 작가한테 가서 당신 시가 수능에 나왔다. 한번 풀어보겠느냐. 다 틀렸어요. 진짜 문학은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어떻게 있어? 님의 침묵 한용운 씨 님의 침묵 배우지? 님의 침묵. 그래서 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배우잖아. 그치? 정답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디폴트 값으로 배우는 건 당연히 한용운이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보통 보는 게 정석이긴 하지. 근데 거기에 엄마 넣어도 되고 여자친구 넣어도 되고 이제 할머니 넣어도 되고 다 돼요. 그죠? 문학이라는 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왜를 계속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왜 이런 구성이야? 이거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논리 독해가. 그러니까 교육은 모든 교육 과정이 하나의 공통 핵심에서 파생되는 것에 죄송해요. 파생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자의 주장이죠. 필자는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공통의 핵심이 뭐냐? 이번에서 얘기하죠. 이러한 핵심에서 비롯되는 사고의 도구는 뭐를 제공하냐면 하나의 공통 언어를 제공하는데 그게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창의성 사이에 연결점을 발견하도록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을 하나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의 공통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다른 분야에서 생성되는 창의성 사이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점을 발견하는 하나의 공통 언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각기 다른 걸 공유하고 거기에서의 연결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술에서 배우는 것, 체육에서 배우는 것, 수학에서 배우는 것 각기 서로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내용은 다를지언정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의 기본 공통사항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능의 하나의 뿌리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해요. 내신은 뭐 안 그러겠습니까? 내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너네 학원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어? 이렇게 수업 한 적 있어요? 없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위해 역추적하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머리를 굴려서 예측을 하려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간파하셔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학교에서 수업 내용이랑 버무리면서 하셔야 돼요. 내신은 누가 이긴다? 내신 이기는 애는 뭐냐면요. 되게 불편한 내부 진실 알려주면요. 학원보다는 학교에 집중한 놈이 이겨요. 내신은. 그리고 정시는요. 학교보다 학원과 자기 인터넷 강의 자습에 집중한 놈이 이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려면 스탠스 제대로 잡아야 돼. 정시를 몰빵할 거다? 그럼 학교를 사실상 버리셔야 되고요.
수시를 몰빵할 거다? 그럼 사실상 너네 학원 다니면 안 돼. 혼자 해야 돼. 그리고 학교랑 친해져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세특 잘 써줘야 되잖아. 선생님이랑 이런 거 얘기 잘 하고,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교우 관계 훌륭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학교 시험은 내가 냅니까? 제가 내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래서 내신을 싫어해요. 내신의 파워는 선생님 한 명한테 귀결되죠. 근데 수능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저렇게 가르쳐도 지향점이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수능을 그나마 좋아하는 게 내가 내 스타일대로 가르쳐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내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수능이랑은 조금 내신이 강의가 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이 3번에 나와요.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용어가 도입되면요. 똑같은 용어, same. 그러니까 from a common core가 common language로 가고 common language가 same term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용어가 도입되면요. 학생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서로 각기 다른 주제들 사이에서, 과목들 사이에서 연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생물에서 실험 배우지. 생물에서 실험법 배우잖아. 아, 여기 하는 사람 없어요? 막 독립변수, 종속변수 막 이런 거 해갖고. 저기 사회문화 하니? 연진이는? 안 해요? 근데 사회문화에서도 실험법 배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면 학생들은 각기 다른 과목들에서 연결점을 찾기 시작한다고. 시간 끝났네. 빨리 할게요. 자, 4, 5번. 사례를, 여기 앱스트랙팅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저걸 뭐 추상이라고 써놨던데, 저는 이걸 추상화라고 생각해요. 추상화. 뭔가를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추상화라고 해도 되고, 제가 그때 해설한 대로 요약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작문 수업 때 요약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게 만약에 저기 미술 시간에서는 추상화를 그린다면, 그러니까 작문에서는 글쓰기에서는 요약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저 미술에서는 우리가 추상화를 배워요. 어때? 이렇게 하면 진짜 명확하게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이거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수업에서 얘네가 다 그거를 추상이라고 부르겠죠. 그지? 그러면 걔네는 뭐 하기 시작해? 경계를 허물기 시작해. 내가 사회문화에서 실험법을 배웠는데 이 실험법이야말로 사실 과학에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 과학에서 실험법이 어디서 쓰는지 좀 볼까? 라고 해서 문과 애들은 이과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할 거고, 이과 애들은 반대로 생물에서 배운 이 실험법은 우리 사회에다가 적용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회 영역을 침범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이과 통합 인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능만 문이과 통합하면 뭐해? 아무도 사회랑 과학 섞어서 안 보는데. 그지? 멀었어, 우리나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볼 수 있어? 한 영역에서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의 영역으로 뭐 할 수 있다? transform,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beyond가 transform이랑 같은 내용인 거죠. 잘 봐. 서로 각기 다른 과목들 사이에서 연결을 하기 시작하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한 영역에서의 그 생각이 변형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창의성이 더 증가되겠네? 글쓰기에서 내가 배웠던 요약적 기법을 미술에서 써먹으면 좀 더 괜찮은 추상화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한다는 거죠. 접목하고. 그래서 4, 5번에서는 공통 언어 사용을 통해서 연결점을 구성하고, 이게 2, 3번 얘기잖아. 연결점을 구성하면서 학문 간 경계를 초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영역 간 뭐라고 할까? 지식이나 사고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linking the disciplines, 학문을 연결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공통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변환되면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교육의 창의성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 올라가겠죠. 저는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학문 간 연계는 공통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교육에 있는 모든 핵심 뿌리는 다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치자. 자, 두 갈식이죠? 이거 딱 봐도 뭐 하면 돼요? 빈칸 추론 내면 되죠? 이거 가만 보면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어휘가 딱딱딱 하나씩 잡히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빨리 주제만 쓰고 빨리 집에 가자. 공통 언어를 통해 학문 간 교류를 높여 교육적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고 무슨 말인지 알죠?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 언어를 통해 학문 간 교류를 높여서 교육적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빈칸, 어휘 요거 두 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니요. 물어보려는 줄 알고. 자, 오늘은 애석하게 10번까지밖에 못할 것, 9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10번부터는 목요일 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